예, 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혼자서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에 엄수됐습니다. 이 경사의 어머니께서 아들의 영정 앞에 운동화 한 켤레를 이렇게 올려놓고 오열을 하시던데, 자, 운동화가 어떤 의미인 겁니까? 네. 아유, 저희도 이렇게 비통한데 어머니께서 얼마나 비통하시겠어요. 지난 4일이 이 이재석 경사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로 준비한 운동화였대요.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오열하셨다고 합니다. 운동화 옆에는 이 경사의 해경 정복, 그리고 옥조 근정 훈장이 국화와 함께 놓여 있고요. 오늘 오전에 고인이 근무했던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유가족과 동료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유족들은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며 이 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을 했고요. 운구차에 관을 부여잡고 그냥 계속해서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러면서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별사를 낭독하신 분은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치켜 세우지만 어둠 속 바다에서 혼자 싸웠을 너의 모습이 떠올라 비통하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재석 경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유족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진실이겠죠. 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한테 조끼를 벗어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새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죠. 네, 맞습니다. 이 경사가 구조 대상자를 만나서 조끼를 벗어줬을 때만 해도 물이 한 허리 정도 높이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연중 바닷물이 가장 높게 차오르는 백중사리 대조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밀물이 아주 빠르게 차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새롭게 발견된 영상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함께 영상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한 차례 배터리 교체를 마치고 다시 떠올라서 구조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향하던 드론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깜깜한 바다가 일단 보이고요. 저기 하얗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이시죠? 바로 이 경사가 벗어준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70대 남성입니다. 이미 물이 너무 차올라서 물에 동동 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이재석 경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드론이 주변을 더 찾다가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저렇게 헤엄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불과 10여 분 만에 턱 밑까지 물이 차올랐고 거센 물살에 이 경사가 구조 대상자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치고 점점 멀어졌던 모습이었는데요. 방금 보신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경사가 생존한 상태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확인된 시간이 최소 33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두 사람 모두를 구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사도 저 영상이 찍혔을 그때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자, 다른 동료들은 저 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 이거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연결식을 앞두고 동료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함구하라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인천 서장과 양원 파출 소장이 저를 따로 불러내요. 재석이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니 너가 지인들이나 유가족들한테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수차례 전화가 와서 단합을 넣었습니다. 사실만을 얘기해놓고 이재석 경사는 영웅이 필요없습니다. 흠집이 나기 싫었던 것은 인천해양경찰서장 그리고 영업부처 소장이 본인들에게 흠집이 나기 싫었던 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자, 함구하라. 입 다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함구하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게 이 경사가 구조돼서 응급실로 이송하던 과정에서부터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출소장이 인천 해경서장 지시사항이라면서 이 관련해서 유족들에게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동료들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재석이가 이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장례식장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파출소장이 부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서 이런 얘기를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과정에 해경서장이나 파출소장에게 혹시 피해가 가는 일이 있을까 봐 이런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라고 동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함구를 하든 함구를 하지 않든 이경사가 영우인 건 불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 동료들이 연결식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죠?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애초 이 동료들이 5일 내내 빈소를 좀 같이 지키려고 했었는데 파출소장이 따로 불러내서 유가족이 좀 불편하게 볼 수도 있다. 병가 연가 같은 거 사용해서 근무하지 말고 근무 안 하고 여기 장례식장 오는 거 굳이 할 필요 있겠냐. 또 유가족들하고 뵈면 눈물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고인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가족이 이제 그 후에 면담 신청을 한 걸 보고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파출소장이나 그 윗사람의 의도가 좀 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유가족 면담 후에 진실을 밝힐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고인의 동료들은요. 함께 있었던 팀장에게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재석이를 왜 혼자 보냈나요? 팀장 답은 위험한 사항이 아니었어 라고 돌아옵니다. 그러던 와중 팀장은 그런 업체로부터 다시 연락을 합니다. 70대 중국인은 걸어서 나오고 있고 재석이는 100m 뒤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동료들이 현장 도착하였는데 전혀 불빛 보이지 않고 재석이 목소리 어떤 형체도 보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서 혼자 내보냈다. 자, 일단 김하은 아나운서가 다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고 이재석 경사와 팀장의 무전 기록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동료들의 입장을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은 벨 하나만 누르면 모두 일어나서 같이 대응을 했을 텐데 팀장이 일단 그 벨조차 누르지 않았다라는 입장이고요. 휴게를 마치고 3시에 복귀를 했을 때 그러니까 팀장이 아닌 드론 업체에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이 동료들이 이 경사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팀장의 대응이 늦었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실제로 이재석 경사와 팀장의 무전 기록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2시 17분 이 경사가 요 구조자, 그러니까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꽃섬에 있다. 70대 이동해서 중국인. 네, 이동해서 이탈시키겠다.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당직을 섰던 팀장이 수신 완료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경사 혼자서 갯벌에 들어갔고 25분 뒤에 물이 차오르자 이경사가 입수를 해야 할 것 같다. 사람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증원을 요청하네요. 네, 다른 또 구조 인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 사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다른 팀원을 깨워서 함께 대응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사실 긴박한 순간인데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가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이 발목 정도 차오르거든요. 라고 하자 그것밖에 안 됐냐. 일단 조심해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2시 54분 이 경사가 이제 물이 허리까지 찼고 조끼를 벗어주겠다고 상황을 설명을 하자 팀장은 신속하게 이탈하라라고 지시를 하고요. 그 이후로는 무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사람이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딱 했을 때 팀장이 그러면 다른 팀원들 깨워서 빨리 보내겠다라고 했어야 할 텐데 일단 가볼게요 하니까 이 팀장의 얘기는 조심해서 가였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일단 이 이재석 경사의 동료들이 한 오늘 이 폭로 기자회견에 대해서 해양경찰청은 일단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유족에게 CCTV나 무전 녹취록, 그다음에 드론 영상 같은 것들 지금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다 제공을 했다라고 하고 해양경찰서장이라든가 파출소장에게 제기된 요구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인천해양서장도 따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폐가 전혀 없었고 이거 이제 외부에서 꾸린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다 협력을 해서 실체 규명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왜 2인 1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전이 끊기고 난 뒤에 30분이 넘어서야 겨우 사경실에 보고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일단 외부 조사단에서 같이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석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서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서
엄정히 조사하라 뭐 이런 또 지시를 내렸다죠.